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역사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하는 건데 아마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대차가 설립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또 다른 하나는 90년대 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90년대 후반이 애매하거나 경쟁력 없는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고 오래 살아남을 만한 기업들은 살아남은 그런 시기잖아요. IMF가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한 건데 이때 살아남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는 브랜드가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이렇게죠. 미국이나 독일하고 비교하면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건데 본격적으로 시장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그래봤자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서 새로운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도가 자리 잡기 위한 지각 변동이라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자동차는 조롱의 대상이었죠. 그 유명한 탑기어 에피소드 있잖아요. 현대차를 세탁기에 비유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전세계 3위를 하는 자동차 기업의 본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차 그룹 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 변화를 조금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심한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쯤에 르노코리아랑 한국GM이 국산차 시장에서 잘 나갈 때 당시 쌍용차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티볼리가 점유율이 괜찮았는데 영업 실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한국GM이랑 르노코리아도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 판매량만 보면 나머지 국산차 회사들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새로운 전망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KG 모빌리티는 토레스를 시작으로 전망이 밝은 회사가 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한국GM까지 트랙스로 참전을 이어갔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에 르노코리아가 출시할 신차도 가성비 전략으로 점유율 싸움에 참전할 것 같은데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현대차를 전방위로 수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할 거 없이 현대차를 견제해야 하고 SUV랑 세단 시장에서도 현대차를 견제해야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했죠. 현대차 그룹은 거대 기업이잖아요. 거대한 기업을 전방위로 수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걸 이제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차종별로 싸움을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중형 SUV 시장은 토레스를 필두로 KG 모빌리티가, 소형 SUV 시장은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를 중심으로 한국GM이 견제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차종별로 경쟁이 심해질 거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GM이랑 르노코리아는 한국 시장을 다르게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출을 늘려서 수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좀 더 안정화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역사적 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거대한 와중에 한국GM하고 르노코리아는 판매 시장을 견제하기도 하면서 산업적으로는 자동차 생산과 수출 기지로서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주간의 한국GM하고 르노코리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KG 모빌리티입니다. 오랜만에 라면 논평을 좀 곁들여 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평택 공장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라는 이론입니다. 라면 논평인데 왜 이건 가설이 아닌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최근에 KG 모빌리티가 평택 공장을 재정비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지 보니까 500억 정도를 들여서 평택 공장을 재정비하겠다고 합니다. 평택 공장이 지금 100%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토레스 덕에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1라인 말고는 거의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라인하고 3라인을 재정비해서 생산을 늘려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레스 생산량도 늘리고 2025년까지 전기차만 4종이나 나온다고 하잖아요. 신차가 추가됨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고 이 말은 결국 렉선, 렉선 스포츠, 티볼리 이렇게 기존에 있던 차종들도 단종되지 않고 세대 교체로 수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봤더니 2라인하고 3라인을 아예 통합해 버릴 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아예 홀리 생산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 3라인은 렉선처럼 프레임 차체로 된 차를 만드는 생산 시설이었거든요. 앞으로 새로 나올 신차들이 다들 모노코크 타입이라서 3라인을 렉선만 생산하기 위해서 두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홀리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사가 끝나면 여기에 토레스 EVX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9월에 3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10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했고요. 생산 노조도 공장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서 다른 브랜드랑은 다르게 큰 차질 없이 공장 개편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에 아예 새로운 공장도 지을 거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2026년이나 되어야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수요 대응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장 라인부터 손보기로 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 대응은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부품사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품사가 도산을 하거나 아예 생산을 못하는 지경이 되면서 자동차 완성 공장까지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인데 쌍용차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죠. 부품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부품사 대금 지급이라던가 원가 비율 같은 것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해야 자동차 공급도 돌아가는 거고 고객들이 불편이 없는 거니까 이것도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설을 기반으로 한 라면 논평입니다. 만약 화물 적재에 초점을 둔 픽업 트럭이나 아예 그냥 화물차가 출시된다면 이라는 가설입니다. 자, 픽업 트럭 시장도 지금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KG 모빌리티가 판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픽업 트럭이 렉선 스포츠랑 토레스 픽업 트럭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렉선 스포츠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토레스 픽업 트럭은 아직 출시 시기가 1년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현대기아차도 픽업 트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아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 거론되고 있는 차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 지어지는 화성 4공장에서 생산될 전기 픽업 트럭, 또 다른 하나는 모하빗 기반 픽업 트럭인데요. 일단 둘 다 렉선 스포츠랑 콜로라도급의 중형 픽업 트럭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픽업 트럭 시장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렉선 스포츠가 KG 모빌리티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팔려야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이런 판매량이 나오는 이유가 국산 픽업 트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아가 하나라도 출시를 하면 수요를 무조건 뺏긴다고요.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장점이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런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트릭스가 이번에 깡통 트림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어필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사이즈가 조금 튼 픽업 트럭이 나오게 되면 깡통 중에 깡통을 만들어서 가격 어필을 분명할 겁니다. 어쨌든 픽업 트럭도 트럭이기 때문에 깡통 트림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렉선 스포츠는 분명 위협을 받을 거라서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점유율을 노린다면 1톤 트럭 시장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규제가 바뀌어서 개방형 트럭은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과적을 위한 1톤 트럭은 더 이상 현대기아차한테 강점이 아니란 거죠. 이미 KG 모빌리티는 트럭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렉선 스포츠를 기반으로 무늬 두 개만 있는 화물 전용 트럭을 만들고 덤프나 견인차 이런 파생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일단 얼핏 듣기로는 무늬 두 개 달린 화물 픽업 트럭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렉선 스포츠만큼은 레저용으로 남기고 싶다면 아예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좋고요. 어차피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1톤 트럭 시장도 가격이 승패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이쪽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사실상 포트랑 본거밖에 없는 비어있는 시장이라 진입하기도 좋겠죠. 세 번째는 만약 KG 모빌리티가 이스타나를 계승할 미니밴을 출시한다면 이라는 가설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론에 가까운 가설입니다. 왜냐면 KG 모빌리티가 실제로 9인승 신차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미니밴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KG 모빌리티의 강점이 뭔지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현대차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오래된 차를 개성하는 겁니다. 가크렌즈를 개성하자니 미쓰비시 데보네어가 본체고 갤로퍼를 개성하자니 얘도 미쓰비시 파제로가 본체잖아요. 그나마 있는 게 폰이나 스텔라인데 폰이를 개성한 게 아이오닉 5죠. 폰이 감성이 있나요? KG 모빌리티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레스는 못 쏘를, KR10은 코란도를 개성한다면서 나온 거고 심지어 반응도 좋습니다. 남은 건 미니밴인데 쌍용차 시절에 남은 역사적인 차 중 하나가 이스타나죠. 이스타나를 개성한다는 마케팅을 곁들여서 카니발을 견제할 승용 미니밴을 출시한다면 충분히 점유율 싸움이 될 겁니다. 카니발이 마침 가격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순수 전기 모델이 나올 거고 주력 모델은 하이브리드가 넘겨받을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KG 모빌리티는 한국 GM이나 르노코리아랑 다르게 수출로 인한 영업이익보다 내수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이 중심입니다. 한국 GM이나 르노코리아처럼 해외 판매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장 생산량도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미니밴이 필요합니다. 미니밴은 가격대가 꽤 나가고 수요도 탄탄합니다. 카니발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나와도 가성비 타이틀이 붙을 거고 점유율과 영업이익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차입니다. 심지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스타나라는 좋은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형 SUV 시장은 한국 GM,
준대형 SUV 시장은 내년부터 르노코리아가, 그리고 중형 SUV, 1톤 화물차, 그리고 미니밴 시장은 KG 모빌리티가 담당하게 되는 거라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현대기아차가 견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토레스가 시작을 알렸고 트렉스가 확신을 줬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렇게 분야별로 견제가 이뤄질 거고,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 점유율도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선택지가 많아지면 소비자들도 좋은 거니까 이런 역할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